네, 미국 증시가 또다시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하루 만에 2만 선 밑으로 떨어지며 일주일 사이 17% 넘게 폭락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회복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또다시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 이 원인으로 유가 하락을 꼽고 있습니다. 또 유럽 주요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한 20여 년 넘게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을 모니터링 해왔는데 네. 지금과 같은 장은 처음 경험을 합니다. 사실은 그 미국 증시에서는 한 2에서 3% 정도를 떨어지게 되면 미 언론이 난리가 납니다. 네. 뭐 급락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아시아보다도 유럽보다도 미국 증시 변동폭이 더 커요. 하루에 뭐 9%, 10%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네.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대다수 증시가 전고점에서 20% 이상 빠졌습니다. 예. 이 얘기는 전문가들이 통상 침체 장에 돌입을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침체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2008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역산하든가 이제 IMF 당시를 역산하게 되면 보통 침체장에서는 고점 대비 최저 절반까지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난주였습니다. SK증권이 코스피가 올해 고점이 2200선이었으니 네. 1100선까지는 좀 감안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제외하면 이미 지수는 1100선 아래입니다. 대중주들은 전혀 오르지 못했고요. 예. 대신에 미국 증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다우 지수는 6천에서 지금 3만까지 육박을 했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지금 뭐 2만 선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상대적으로 억울한 거죠. 한꺼번에 거의 뭐 1,900선이 지지선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예. 이렇게 1,800, 1,700, 1,600 하루 만에 100포인트 이상씩 이제 내리다 보니까 지금 하단이 없어졌는데 일단 오늘 하루만을 놓고 보면 이틀새 호재가 지속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막고 있는데 이게 2008년 했던 똑같은 방법이에요. 2008년 위기는 금융사가 신용 경색이 왔으니까 돈을 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됐는데 예. 지금 이것은 감염병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실물 경제가 금융의 위기를 미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 거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파도 타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 예. 저는 벗어났어요. 중국과 일본이 한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저 끝에 있는 유럽과 그리고 미국은 지금 초창기입니다. 팬데믹이에요. 전 인구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고 미국 50개 전역이 지금 코로나19의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은 주식시장 하락의 초창기다. 여기다 국제유가까지 보태고 있어요.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 간 이 유가 패권 전쟁 때문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배럴당 20달러대로 이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이제 뉴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관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이제 개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건 정치적 이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재선을 앞두고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셰일 업체들이 생산 단가가 안 예. 맞아요. 2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셰일 업체만 망하는 게 아니라 셰일 업체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사들이 망해요. 그래서 지금 연준한테 그렇다면 연준이 이런 이 B급 트리플 B 이상의 이제 굉장히 하이힐드 채권까지 미국의 국채 채권까지도 다 매입을 하라라는 지시를 할 정도로 미국 사정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만큼 강력하게 유가 하락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시장에는 그다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유가는 이중고예요. 지금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전 세계가 전부 다 우리 받지 않겠어. 처음에는 중국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동남아 쪽에 입국 제한이 많았지만 예. 지금은 유럽과 미주 쪽이에요. 전부 다 지금 국경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예. 국경을 폐쇄하게 되면 지금 항공기가 안 뜨면 누가
누가 유가를 소비하죠? 중국이 멈춰 있습니다. 가장 많은 소비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지금 미국이 흔들리고 있죠. 여기에다가 산유국 생산, 원유 생산량만을 놓고 보면 지금 1위는 미국이에요. 2위가 사우디, 3위가 러시아입니다. 네. 근데 2위하고 3위가 싸우고 있어요. 예.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른바 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가격도 낮추고 물량은 더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자칫 이제 미국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물론 그 이면에는 러시아가 혹시나 이제 이 미국의 셰일 업체를 겨냥한 어떤 음모론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발이나 아니면 재정 통화가 잘 먹히지가 않아요. 예. 과거 같았으면은 왜냐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내세우라면 정말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의 미국 경제 성장세 네. 여기에다가 증시가 호황을 이뤄서 아무리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갑질하는 거죠. 갑질한다 하더라도 미국민들은 그래 속으로는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증시 하락하죠. 이동 제한 됐죠. 소비 줄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 지금 공장 가동이 지금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위험합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11월까지는 가장 그 자기의 어떤 치적을 어쨌든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겠지만 결코 시장에 먹힐 거냐. 과거처럼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악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어느 상황까지 좀 각오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네. 메르스하고 사스하고 좀 비교할 수 있어요. 네. 메르스하고 사스는 당시에는 사실은 중동과 아시아의 문제였어요. 확산 국가가 27개, 26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지금은 어제 기준 177개 국가예요. 그리고 이게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서 지금 뭐 치료제 개발은 1년 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동이 제한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물건 팔아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를 잘 만들고 반도체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사주지 않으면 우리는 수입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과거 사스나 메르스 상태 당시에는 주식시장이나 경기 회복세가 1분기 내진 석 달 내지 6개월 정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증시는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보름 그리고 두세 달이면 바로 반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지금 계속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근데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 감염병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염병이 실물 경제에 미치고 금융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바닥을 예견할 수 없을 뿐더러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 예전에 금융위기를 감안하게 되면 적게 빨라야 1년 6개월 길게는 2, 3년, 최장 5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도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지금 확산 속도를 감안하게 되면 V자형 반등은 언감생심이다. U자형, 바닥이 굉장히 깊은 L자형은 U자형 아닐까요? 내지는 L자형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는 1에서 2%의 경제 성장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100선까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금요일 기준만 보면은 어쨌든 주가도 8거래일 만에 그 반등을 했고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영향이 뭐 한미 통화수합부 체결 영향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음 주에는 또다시 빠질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게 부정적 경제 뉴스만 전하다 보니까 예. 코로나 블루에 걸렸어요. 그래서 좀 우울한데 사실은 그 가장 좋은 뉴스, 올해 나온 경제 뉴스 가운데 가장 좋은 뉴스를 꼽으라면 저는 한미 통화 수합입니다. 예. 이거 왜냐하면 통화 수합이라는 건 우리 이제 직장인들 은행 가서 이제 신용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 정말 직장이 단단한가? 이 사람이 월급이 많은가? 이 사람은 신용도가 좋은가? 이런 거를 두고서 한도하고 대출 금리가 달라져요. 네. 두 분이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한다 하더라도 신입사원은 한도가 적고요. 금리 높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이 나서서 우리나라 9개 국가 가운데 아시아에서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77억 달러, 2008년에 한 300억 달러에서 지금 600억 달러니까 2배죠. 예. 2배를 증액해줬기 때문에 올해 나온 뉴스 가운데 가장 좋다. 그리고 전날 외환시장에서 무려 원달러 환율이 40원 급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주말
그나마 이제 상승 쪽에 주식 거래 매매가 정지되는, 물론 뭐 하락은 세차례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제 올라가는 정지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저는 이제 바닥을 미리 예견하지 말자. 예. 지금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거든요. 야, 바닥이라고 샀더니 지하 1층 있더라, 지하 2층 있더라 얘기하는데요. 예. 지각 뚫고 내려가면 멘틀 있고요. 멘틀 아래 외핵, 내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V자형 반등으로 단기간에 승부 볼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수가 상당히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그럼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코리아 박앤셀은 맞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자산 가치를 다 팔아도 주식이 가치가 굉장히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나 부자야. 나 마이너스 통장 안 개설하고도 주식 살 수 있어. 그러면 사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 매매라고 해서 개인들이 지금 이미 많이 물렸어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에요. 예. 그 이후에 외국인들은 거의 13조 원 가까이, 11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았어요. 네. 개인들은 14조 원 넘게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사이에 샀던 분들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걸 지금 놓친 거잖아요. 이미 아마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하시기를 저는 그랜저 한 대 값은 지금 손해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라고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제가 빚내서 투자하는 반대 매매, 증권사가 굉장히 돈 장사를 해요. 예. 주식을 한 사흘 정도는 돈 없이도 사게 합니다. 근데 나흘 때 돈을 입금을 못 하게 되면 반대 매매라고 해서 저가에 강제로 매각해 버려요. 이런 게 하루에 130억 원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라는 건, 빚내서 투자해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지 못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연기금은 단기 차익을 실현하지 않잖아요. 예. 내일 드릴 때마다 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매매해서 성공한 사례를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통화 스와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외환 보유고 확충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또 말도 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 현황은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 세계 한 7, 예. 8위 정도 되죠.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외환 보유액은 굉장히 단단해요. 예. 예전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됩니다. 2008년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에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빠르고요. 이게 낙인 효과예요. 과거에도 보면 한 2,600억 달러 외환 보유액이 있었는데 600억 달러가 빠지니까 금세 한국 시장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 이런 소문이 번집니다. 예. 이런 소문이 번지면 우리의 거시 건전성은 굉장히 안정되지만, 소문에 휩쓸려서 우리는 일본의 엔화 그리고 미국의 달러와는 기축통화 국가로 선진통화지만 우리는 이머징 마켓, 우리는 이제 신흥국 통화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가장 돈 빼기 쉬운 국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0억 달러가 과연 지난 주말처럼 다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고 주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전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럼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600억 달러도 굉장한 거죠. 예.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9개 국가 가운데 한국을 꼽았기 때문에, 그것도 과거 2008년 당시보다도 2배를 증액했기 때문에 많지만, 사실은 G5 국가, G7 국가들은 미국 달러화에 무제한이에요. 금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400, 1,500원이 넘어가면 지금처럼 10원 단위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100원 단위로 움직여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패닉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패닉셀이 나오면 기업들이 가장 비상해요. 기업들이 달러 확보에 나서야 되고요. 예. 금융회사들이 또 달러 확보에 나서야 되고요. 이러면 4천억 달러 금방 소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살 게 뭐냐? 추가적으로 IMF의 이제 특별 인출권을 갖고 있는 기축통화에 준하는 통화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로화, 예. 그다음에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화, 여기다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통화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달러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금 중국과는 올해 10월에 만기가 돌아와요. 한 560억 달러. 이걸 또 연장하는 방안을 또 고려해야 되고요. 또 일본과는 2008년에 하다가 2011년부터 시작했다가 중단됐어요. 예. 외교 문제 때문에 이제 한일 통화 수합이 중단됐는데, 이걸 재개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외환 보유고 확충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도 0%대로 내리기도 했고요. 또 하나 오늘 나온 이야기가 이제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재난 관련 기금을 원래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코로나19에까지 확대를 하겠다 좀 열어놨거든요. 이 맞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가장 뭐가 힘듭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재료비예요. 이 세 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지난달 말부터 이 중소상공인들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 업종 방역 대비해서 20조 원을 풀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장 필요한 경영 안정 자금을 받기 위해서 창구에 가면 뺑뺑이를 돌려요. 중소기업 중앙청 가서 한번 오시고요. 신용보증기관 가서 보증서 받으시고요. 예.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가도 만만디예요. 2달 걸려요. 예. 서류 심사에만. 서류 심사 접수했어요. 대출 될까요? 10명 가운데 한 곳이 대출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아니 하루에 매출 100만 원 나오던 곳이 갑자기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으로 떨어졌대요. 예.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이 버티는 걸 가장 할 수 있는 게 바로 빨리 경영 안정 자금이 선제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뭐 재난기금이든 아니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추경이든 예. 선제적인 정말 집행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주에는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 방안을 발표를 하는데 채권시장 안정펀드 그리고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게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예. 하루 평균 주가 주식 거래 대금이 5조 원이 넘어요. 근데 채권 안정펀드 10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뭐 이틀, 3일 정도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이 채권 안정펀드라는 건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 부담이 있으니 유관 기관들이 돈 모아서 예. 이제 조금 이제 채권, 민간 기업들이 채권도 좀 사주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채권 시장 안정에는 뭐 도움이 되겠죠. 심리적으로 정부가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증시안정기금도 과거에도 했었어요. 근데 증시안정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크게 이런 이제 패닉셀이 나올 때, 패닉셀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경제 위기가 닥치면 안전자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현금이야, 오직. 현금 가운데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달러야. 예. 뭐 이런 상황에서는 백약이 정말 이제 무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대책을 나오는 건 좋지만 네. 크게 이제 기대를 할 만큼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19 여파가 좀 세계적으로 잠잠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